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을 넘어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8월 들어서는 매매 거래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88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정부에서 88 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10일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 대책에 대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88 대책은 그야말로 공급자를 위한 대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도 상승하고 거래량 상승에 포함해서 또 매매 가격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먹힐지 아니면 이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88 부동산 대책, 폭주하는 부동산 시장을 과연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설정해 봤습니다. 자, 88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의 최저 거래량, 월 단위로 끊어봤을 때 최저 500건 이하로 거래를 했다라는 것, 이런 거래량도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차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7,000건이 훌쩍 넘길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지금 강남권과 그 다음에 마용성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추월하는 그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가격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주택 매매 거래량으로 살펴보는 부동산 시장인데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1000건에서 뭐 500건에서 1500건 왔다 갔다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월 달에 거래량이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600건 정도로 상승을 했다가, 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에 7,000건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만 증가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요, 매매가는 20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64주. 자, 요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세가.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 상승도 굉장히 중요한데 6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부에서는 또 다급해졌습니다. 많이 다급해졌고요. 조급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올해 1월 달부터 무수한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88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한다.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금리가 인하가 되죠. 9월 달에 미국에서 또 금리가 인하가 되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은 공급 부족과 일맥상통한다.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그 전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해서 시장 참여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된 부양정책, 뭐 정책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부양을 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정부에서도 아차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좀 심리적인 요인을 좀 안정화시키고 이제 좀 자제를 시키려고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했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매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번에 88 대책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핵심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방안이죠. 이제 공급을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야, 집 부족하지 않아.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먹힐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건축하고 재개발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 동의율, 동별 동의율 다 완화해서 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요. 비아파트 시장,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는 빌라 시장, 이런 오피스텔 시장을 정상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속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자, 공공택지 공급에서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공택지를 개발을 할 거고요. 신규 택지 발표 및 물량 확보,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여건 개선, 뭐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제 조금 공급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8 대책,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촉진 방안이죠. 뭐 동의율도 완화를 해줍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원래 75%, 굉장히 높은 동의율을 유지를 했었는데 70%를 완화를 해주고요. 자, 용적률도 추가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공급 목표가 있습니다. 공급 목표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해서 17만 6천 호를 공급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축 빌라 매입을 확보를 해가지고 11만 호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신규 주택 8만 호를 공급한다. 자,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넘었죠, 해제된 지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뭐 내곡동이라든가 이제 그 강남권에 좀 많이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던 그런 시기에 그린벨트를 풀었고,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풀어서 8만 호를 공급을 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6년간 42만 7천 호를 공급할 수 있다라면 이 부분을 매수자들이, 아니면 시장 참여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만약에 믿을 만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한 2, 3년만 기다리면은 정말 괜찮아지겠네. 그러면은 난 지금 안 사도 돼. 이게 심리가 꺾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 이 대책이 별로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참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는 이게 그린벨트 해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제하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고 거기에다 터 닦고 하는데, 이거 최소 10년 후에 공급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고요. 자, 물론 재개발, 재건축, 조기 착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고요. 조합원들한테 동의율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 해가지고 조합원한테 이익 많이 가면 동의율 더 많이 나오고, 왜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이익만 많이 돌아가면은 사업 실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조합이 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있으면 그만큼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도 이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전혀 이런 대책과 다르게, 이런 정책과 다르게, 전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광범위한 중에 비아파트만 좀 따로 떼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등 공급 확대 방안. 자,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렇기 때문에 공급 매입 후 임대한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11만 채에서 플러스 알파 무한대로 이제 하겠다.
단기 임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4년 임대나 8년 임대였는데 그 임대 혜택이 다 없어졌죠.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없어졌는데 단기 임대 6년을 부활을 해서 1주택자가 만약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 주택을 추가 매입할 할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6년 동안 임대를 놓을 경우 6년 시에 1가구 1주택을 적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연장을 한다. 자, 주택수에서 소형 제외 특례가 있었죠. 원래는 그 전에 발표를 했을 때는 내년까지였습니다. 올해 처음 대책이 발표한 110 대책이 나올 때는 2025년 12월까지 주택을 매입을 하면 그러면 주택수에서 배제하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2027년 12월로 2년 연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청약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이제 그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까지로 조금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시가도 1억 6천만 원에서 수도권은 5억 원까지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이게 청약이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인지 사실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로또 청약. 아니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온다고. 저는 분양가 상한제의 청약을 저는 로또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들러리입니다. 이런 로또 1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들러리를 쓰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핵심만 좀 뽑아봤습니다. 뭐 내용은 굉장히 긴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페이지 되지만 사실 핵심 내용은 이것이고요. 하지만 이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10일 이상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시장에서는 이거를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뒤로도 또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빠른 시간 안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